안녕하세요. 지식과 영감이 함께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 정신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온몸으로 증명해낸 한 남자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어린 시절부터 폭력과 가난, 인종차별이라는 깊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면, 그래서 20살이 넘어서는 130kg이 넘는 비대한 몸으로 바퀴벌레를 잡는 일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절망하고 자신의 불행한 운명을 탓하며 주저앉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이 남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스스로를 불태워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 만약 당신도 마음속 깊은 곳에 거인을 깨우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강인한 정신을 가진 남자 데이비드 고긴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미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 출신으로 60회가 넘는 울트라 마라톤을 완주했으며 그 중에는 무려 400km가 넘는 지옥의 레이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17시간 만에 턱걸이 4030개를 성공하며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고 정강이뼈가 부러진 상태로 경기를 끝마친 살아있는 전설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규율과 의지의 새로운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최첨단 장비가 아닌 강철처럼 단련된 그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10가지 인생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교훈, 살아있는 증거, 불가능은 없다. 데이비드 고긴스의 어린 시절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8살의 어린 소녀는 매일 아침 배속 가득한 두려움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는 어린 아들을 자신의 사업체에서 자정까지 강제로 일하게 했고 그 후에는 무자비하게 아들과 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엉망이었습니다. 밤새 이어진 노동과 폭력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잠을 보충하기 바빴으니까요. 설상가상으로 그는 동네의 유일한 흑인 아이였습니다. 낮에는 세상의 모든 조롱과 괴롭힘을 견뎌내야 했고 밤에는 아버지의 착취와 폭력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유년기는 공포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20대를 맞이한 그는 어린 시절의 깊은 트라우마로 인해 몸무게가 130kg까지 불어났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혐오했고 밤마다 식당을 돌며 바퀴벌레를 잡는 일을 하며 현실을 외면했습니다. 그의 저녁은 달콤한 밀크세이크와 도넛, 그리고 음식 속에 자신의 불행을 익사시키는 행위로 채워졌습니다. 그는 끝없는 변명과 자기 연민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우연히 네이비실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보게 됩니다.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탁하고 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그가 그토록 혐오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2가지 잔인한 진실을 깨닫습니다. 첫째, 그는 어린 시절 자신을 괴롭히며 너는 평생 비참하게 살 거야 라고 저주했던 모든 사람들의 말이 옳았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 둘째, 그 누구도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을 것이라는 냉엄한 현실. 그는 그 자리에서 극단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네이비실 모병관들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침내 한 모병관이 그에게 사무실로 찾아오라는 말을 했고 그들은 3개월 뒤에 있을 다음 시험 날짜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무게는 여전히 130kg이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나약했던 데이비드는 강인한 전사, 고긴스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는 단 3개월 만에 무려 50kg에 가까운 체중을 감량했습니다. 그를 거의 읽지 못하는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네이비실 필기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네이비실 훈련의 최종 관문이라 불리는 지옥주. 말 그대로 일주일 동안 잠도 거의 자지 못한 채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끝없는 팔굽혀펴기를 하고 무거운 보트와 통나무를 이고 달려야 하는 극한의 고문 주간입니다. 오직 강철 같은 정신력을 가진 자만이 살아남는 이 훈련을 고긴스는 역사상 유일하게 3번이나 통과했습니다. 첫 번째는 폐렴으로, 두 번째는 양쪽 정강이뼈가 부러진 채로 완주했지만 후속 훈련을 받을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는 모든 것을 압도하며 마침내 네이비실 대원이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명백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시련을 겪고 있든,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태어날 때 어떤 카드를 손에 쥐었든 상관없이 당신은 꿈을 이룰 수 있고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해냈다면 당신 또한 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싸움이 거대할수록 당신의 승리는 더욱 눈부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 책임의 거울 앞에 서라. 사람들은 불편한 진실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가장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말을 애써 외면합니다. 고긴스 역시 성인기 초반 내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행을 음식과 변명 속에 파묻었습니다. 뚱뚱해진 것은 폭력적인 아버지 탓,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 탓, 세상이 인종차별주의자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연민과 현실 부정 속에서 이안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그를 더욱 불행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앞에 선 그는 더 이상 현실을 부정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것을 멈추고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뚱뚱한 몸, 형편없는 직업, 나약한 정신 모두가 결국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현재의 삶에 불만을 느끼면서도 계속해서 외부의 탓을 하고 있다면 당신은 결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너무 뚱뚱하거나 말랐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의 직업이나 학업이 혐오스럽나요?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100% 솔직하게 자신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교훈, 당신의 모든 핑계를 파괴하라. 오늘 당신의 핑계는 무엇입니까? 너무 덥다, 피곤하다, 잠을 설쳤다, 나는 재능이 없다, 시간이 없다. 우리 모두는 변명을 만들어내는데 선수입니다. 진짜 도전은 그 변명들을 간파하고 자신의 나약함과 정면으로 맞서는 규율을 갖는 것입니다. 고긴스가 네이비실에 지원했을 때 3개월 안에 50kg을 빼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수만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체중 감량을 시작한 첫날 5km를 뛰기로 결심했지만 300m도 채가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역시 난 안 돼라며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뛸 수 없다면 뛸 수 있을 때까지 자전거를 타기로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 앞에서 변명을 찾는 대신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이유를 찾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핑계가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교훈, 동기부여를 넘어선 진정한 규율. 사람들은 늘 동기부여에 차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불타오른 열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동기부여가 없을 때에도 최고의 성과를 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정신을 동기부여 너머의 영역으로 훈련시켜야 합니다. 가장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최고의 자신이 되어라,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동기부여가 넘칠 때 무언가를 하는 것은 쉽습니다. 매년 1월 1일 헬스장이 붐비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동기부여가 사라졌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장 피곤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날, 당신은 알람을 맞추고 운동하러 갑니까? 아니면 침대에 누워 드라마를 보며 아침을 낭비합니까? 규율은 당신이 가진 모든 불리함을 지워버릴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어디서 왔든 누구이든 규율만 있다면 그 누구도 당신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교훈, 당신은 아직 40%밖에 쓰지 않았다. 고긴스는 40%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동차에 속도 제한 장치를 달면 엔진은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정된 속도 이상을 내지 못합니다. 인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뇌는 생존을 위해 고통과 불편함을 최대한 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행동에 제한을 겁니다. 고긴스에 따르면 우리는 보통 자신의 능력의 40%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제 한계야라고 느끼고 포기한다고 합니다. 즉, 당신이 정신적으로 포기하는 그 순간 당신에게는 아직 60%의 잠재력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헬스장에서 8번째 반복에서 멈출 때 당신은 사실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30분 공부하고 머리 터지겠다고 말할 때 당신은 사실 몇 시간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한계는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대부분 정신적인 것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포기하지 않겠다고 몸에 신호를 보내는 순간 당신은 가장 위대한 일들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교훈, 당신만의 정신적 실험실을 만들어라. 고긴스는 자신의 잠재력의 한계를 실험하기 위해 뇌 속에 정신적 실험실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실험을 거듭할수록 자신의 잠재력이 생각보다 훨씬 더 멀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복근을 만들거나 근육을 키우는 등 특정 결과를 위해 운동합니다. 하지만 고긴스의 목표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기 위해 훈련합니다. 이 운동을 통해 내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오늘 달리기를 통해 나는 얼마나 더 멀리 갈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질문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도 이런 야수 모드가 필요합니다. 편안한 운동, 적당한 노력에 안주하는 대신 오늘 이 일에 나를 완전히 불태워보겠다. 내 한계의 끝을 확인하겠다는 마음으로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도 몰랐던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교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날씨가 좋고 잠도 잘 잤고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무언가를 정복하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부서질 것 같고 우울하고 비참하고 세상 모든 불행이 당신에게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끔찍한 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날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평범함과 위대함을 가르는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진정한 가치는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을 때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당신이 하는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여덟 번째 교훈, 위대함을 위해
기꺼이 불균형을 감수하라. 우리는 워라벨, 즉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사상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업가나 최정상급 운동선수들을 보면 그들 모두 한때 극심한 불균형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성공과 위대한 결과는 그 정도의 집중과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한 병의 물이라고 상상해 봅시다. 당신의 삶에는 돈, 관계, 건강, 취미 등 채워야 할 수많은 잔들이 있습니다. 모든 잔에 물을 조금씩 나누어 담으면 당신은 균형 잡힌 삶을 살겠지만 어떤 잔도 가득 채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면 한동안 당신의 물병 전체를 하나의 잔 혹은 최대 2개의 잔에 쏟아붓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기적인 불균형을 감수해야 장기적인 성공과 그 후에 진정한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9번째 교훈, 성장은 불편함 속에 있다. 어려움을 끌어안으십시오. 마법은 바로 그곳에서 일어납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발견하는 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불편함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성공이 마법처럼 당신의 삶에 찾아오리라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안전지대는 친구가 아니라 당신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탈출하지 않는 한 당신은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영원히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서서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재력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10번째 교훈, 내면의 전사를 깨워라. 고긴스 모드를 활성화하라. 우리 사회는 종종 우리 내면의 응원가를 사용하라고 격려합니다. 스스로에게 친절해야 해. 너무 무리하지 마. 천천히 가도 괜찮아. 물론 이 조언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다정함이 우리를 너무 나약하게 만들고 너무 쉽게 변명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우리 내면의 전사를 깨워야 합니다. 고긴스 모드를 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가야 할 때입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책상에 앉아야 하고 헬스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이 전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응원가를 부르며 괜찮아, 다 괜찮아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아닙니다. 때로는 거울 앞에 서서 최근 자신이 해온 일들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대체 이따위로 살 것인가?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나눈 10가지 교훈을 마무리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불을 지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미뤄왔던 바로 그 일을 오늘 시작하십시오. 스스로의 등을 강하게 밀어주는 것이 때로는 가장 필요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에게 가장